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손혜원이란 괴물을 누나로 두게 되고 전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두게 돼 죄송하다. 손혜원이 얼떨결에 말한 대로 전 재산을 목포시에 헌납한다면 내가 분신하겠다. 그러나 내가 분신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남동생이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과 이 보훈처에 관련된 의혹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예우국장을 2번이나 의원실로 불렀던 것과 별개로 1월과 2월에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냐면 기준을 공개하는 겁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만남 일주일 전에 부친에 대한 서운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 보훈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자, 이 박정화 대변인. 네. 이게 국회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는데 보통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하는 개입돼 있는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지 않죠. 통상적이진 않죠. 통상 없죠. 통상 없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뒷얘기가 됩니다만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정부 부처를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료 요출이에요. 굉장히 곤란한 자료 요출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처럼 1월 달에 부친 딱 찍어서 부친에 대한 서운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지난번 6번 떨어진 건이 왜 그렇게 된 건에 대해서 보훈처가 해명하라는 요구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보훈처에서는 당황하고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보훈처가 1월 달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보훈처가 2월에 다시 손 씨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손혜원 의원 아버지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 중에 피우진 보훈처장 만나서 아버지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 얘기하고 다시 보훈 담당 국장한테 5월, 7월 만나면서 이런 건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실무자들은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길을 손혜원 의원 측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의아한 일, 이런 길을 걸어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손혜원 의원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했는데 이 의혹 역시 손혜원 의원은 지금 답하기 싫다. 아버지 훈장에 대해서 기사를 쓴 기자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 독립유공자 서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지난해 2월에 만나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 게 그보다 앞서서 1월 30일에 왜 아버지가 떨어졌는지 이유를 가져오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답변서를 받고요. 그리고 5월과 7월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까지 의원회관으로 불러서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이걸 보면 1월부터 아버지가 서운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집요하게 보훈처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떨어진 이유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해서 규정이 변경되죠. 변경되니까 해봐라라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뚜렷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 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서류를 직접 서류를 내는데 전화통화 한 통으로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뭔가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었고 이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좀 분명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